possible. 영화 Don't 우리가 make me 끝이야. regret this. It Ends With Us에서 세상 달달한 부부였던 블레이크 라이블리와 저스틴 발도니. 지금은 블레이크가 저스틴을 성희롱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 중인데요. 미국에서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사건. 어떻게 된 걸까요? 영화 우리가 끝이야 개봉 후 본격적으로 영화 홍보를 시작하면서부터 불과 얼마 전까지 블레이크 라이블리의 언행이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비난 여론이 엄청났었죠. 근데 이게 다 알고 보니 감독이자 상대 배우였던 저스틴 발도니가 조작한 여론 캠페인이었다? 이 사실이 어떻게 밝혀졌고 블레이크는 왜 저스틴을 고소했는지 그들의 첫 만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최신 정보들만 모아서 발빠르게 전달드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으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마존 종합 1위, 그리고 무려 169주 동안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오른 소설책 It Ends With Us. 콜린 후버의 로맨스 소설이 영화화가 결정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끝이야 라는 제목으로 개봉하기도 했죠. 이 영화의 주연 배우로 블레이크 라이블리와 저스틴 발도니가 발탁이 됩니다. 저처럼 저스틴 발도니라는 이름이 조금 생소한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저스틴 발도니는 미국에서 꽤 유명한 배우이자 감독이에요. 그동안 남녀평등한 시선에서 성차별 이슈, 억압된 젠더 규범, 소외된 약자와 같이 미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들을 위주로 필모를 이어갔죠. 5 Feet Apart를 감독하기도 했는데 사랑에 빠진 낭포성 섬유증을 앓는 10대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이고요. 남성성에 대한 고정적인 관념에 반대하는 책 Man Enough를 집필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인 더 버진이라는 의료사고로 임신하게 되어 겪는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에 주연을 하기도 했죠. 작품 활동 외에도 다양한 인터뷰나 강연을 통해 이러한 주제에 대해 목소리도 강하게 내었어요. 여성, 소녀, 성별 기반 폭력에서 생존한 모든 이민자를 옹호하는 비영리 단체인 타힐 저스티스 센터의 이사회에 있을 정도예요. 영화 우리가 끝이야는 어린 시절 폭력에 대한 트라우마와 그것을 극복하는 이야기를 다루는 만큼 이런 커리어를 가진 저스틴 발도니보다 이 영화에 진지하게 임할 남자 배우가 있었을까요? 영화 우리가 끝이야 스토리에 대해 간략하게 볼게요. 릴리는 라일에게 빠져들게 되고 만남을 이어가던 중 라일의 폭력적인 모습을 발견하지만 결국 결혼까지 하게 돼요. 어렸을 때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남편을 버리지 못하는 어머니를 보며 자란 릴리는 막상 본인도 라일의 폭행으로 힘들어하면서도 그를 떠나지 못하죠. 하지만 아이를 낳게 되면서 릴리는 용기를 내서 라일에게 이혼을 통보합니다. 외면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선택을 마주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네는 이야기예요. 개봉 첫 주말부터 흥행에 성공하고 3억 5천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게 돼요. 이렇게 영화는 크게 히트했는데 왜 두 주인공이 고소까지 가게 됐을까요? 모든 건 영화가 개봉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어요. 먼저 촬영 중 불화설이 있었다고 해요. 영화에서 저스틴이 블레이크를 공중으로 들어올리는 장면이 있었고 저스틴의 허리가 좋지 않아서 촬영 전에 트레이너에게 블레이크의 체중을 묻고 어떻게 하면 허리가 다치지 않고 촬영할 수 있을지 물었대요. 블레이크는 그 사실을 알고 저스틴이 자신을 패쉐이밍을 했다며 큰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네요. 그리고 블레이크는 일방적으로 저스틴이 키스신을 너무 오래 지속한다고 불편함을 토로하기도 했대요. 또 저스틴에게서 영화의 통제권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소문도 퍼졌는데요. 전반적으로 블레이크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인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논란이 추가적으로 제기됐어요. 한 영화 관계자가 매일 모두가 블레이크 라이블리를 좀 두려워했다고 밝혔거든요. 마치 이 관계자의 말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처럼 라이블리의 남편 라이언 레이노즈가 이 영화 옥상씬 대본을 썼다는 게 밝혀져요. 이 과정에서 데드풀의 편집자인 셰인 리드와 협업을 했고 결국 제작사는 라이블리의 편집본을 선택하면서 라이블리가 프로듀서 크레딧을 땄다고 하더라고요. 라이블리는 편집 과정에서도 개입해서 자신이 원하는 컷을 따로 만들었다고 전해지면서 발도니를 제끼고 영화를 장악한 게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커졌죠. 여기에 영화 홍보와 블레이크의 개인 브랜드 홍보가 같은 시기로 겹치게 됐는데 가정폭력 피해자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를 홍보하는 와중에 자기 사업에 목매는 생각 없는 여자로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블레이크는 원래는 그럴 의도가 전혀 아니었고 영화 개봉 일정이 미뤄지면서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여론은 잠잠해지지 않았고 심지어 블레이크의 과거 인터뷰 영상까지 재조명돼요. First of all, congrats on your little bump. Congrats on your little bump. What about
이것만 보면 블레이크가 이기적이고 언행에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긴 하네요. 반면 저스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돼요. 각종 인터뷰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언급하며 영화의 진실성에 대해 홍보했어요. 그리고 개인 SNS를 통해 가정폭력 사례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리소스를 공유하기도 했고요. 8월에는 MBC 투데이쇼에서 아내 이야기까지 소재로 사용한 걸 보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성평등을 추구하는 남성인 걸 최대한 어필하죠. 근데 이 시기에 이상한 점이 발견돼요. 저스틴은 블레이크, 제니 슬레이트를 빼고 우리가 끝이야의 모든 배우를 팔로우하고 있었다는 점, 그러나 모든 배우가 저스틴을 팔로우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 심지어 원작 작가인 콜린 후버조차 저스틴을 팔로우하지 않았어요.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냄새를 맡은 미국 네티즌 수사대가 출동합니다. 과연 어떤 사실이 밝혀졌을까요? 다음 내용 이어가기 전에 잠시만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밤새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만 있다면 피로와 다크서클쯤이야. 결국 사람들이 찾아낸 사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먼저 촬영장에서는 서로 실랑이가 있는 듯한 영상.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블레이크로 인한 일방적인 불화설인 것처럼 논란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애매해진 거죠. 게다가 저스틴은 영화 홍보를 위한 인터뷰도 혼자 다니고 배우들과 공동 출연은 하지 않았어요. 시사회 때도 레드카펫에서 블레이크와 사진조차 같이 안 찍었죠. 뭔가 낌새가 심상치 않다 싶더니 얼마 안 돼서 뉴욕타임즈의 특종이 발표돼요.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저스틴 발도니와 그의 영화 제작사인 웨이페어러 스튜디오의 CEO 제이미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고용한 홍보 및 위기 관리 전문가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미 고소장 자체가 공개가 됐고 고소 내용은 간략하게 3가지입니다. 첫째, 성희롱. 둘째, 계약 위반. 셋째, 보복 행위. 먼저 블레이크는 영화를 찍는 동안 발도니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어요. 저스틴이 대본에도 없는 신체 접촉을 강요하고 불필요한 장면을 추가했다고 해요. 출산 장면에서는 알몸으로 다리를 벌려서 연기를 하라고 하거나 키스 장면에서 촬영 자체를 과하게 오래 하고 동의 없이 블레이크의 입술을 깨물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촬영 현장에서 성적인 언행을 일삼았다고 해요. 블레이크에게 자신의 아내가 출산하는 영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블레이크가 모유 수유 중일 때도 저스틴과 제이미스가 블레이크의 트레일러에 벌컥 들어오는 일도 있었고요. 이 외에도 원치 않는 신체적 터치 같은 일들은 블레이크 외에 다른 영화 관계자들에게도 행해졌다고 하네요. 블레이크의 변호사가 발표한 성명서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블레이크는 영화 제작 초기부터 발도니가 영화에 넣으려고 했던 여러 성적인 장면들을 반대하며 우려를 했었기 때문에 2023년 11월 제작사에 찾아가 이에 대해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블레이크는 2024년 1월 4일 아예 공식적으로 전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고 해요. 이때 발도니, 히스, 배급사인 소니의 담당자, 블레이크, 그리고 블레이크의 남편인 라이언 레이놀즈까지 동석했다고 하네요. 이 회의에서는 웨이페어러 스튜디오가 성희롱 방지 정책이나 인사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블레이크 라이블리와 다른 배우들의 불만을 무시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는데, 구체적으로 요청한 내용들도 공개됐어요. 라이블리에게 여성의 누드 비디오나 이미지를 보여주지 말 것, 발도니의 이전 포르노 중독에 대한 언급 금지, 라이블리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성적 경험에 대한 논의 금지, 캐스트와 제작진의 생식기에 대한 언급 금지, 라이블리의 체중에 대한 질문 금지. so 더티하네요. 이 모든 게 진실이라면 좀 충격적이긴 할 듯. 블레이크처럼 인지도 높은 유명한 배우도 이런 모욕 아닌 모욕을 당하다니 놀랍네요. 제작사는 라이블리 측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여 외부 프로듀서를 영입하고 안전 조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촬영 환경을 개선하기로 합의했죠. 한편 블레이크의 이런 적극적인 행동에 걱정이 됐는지 발도니와 제이미스는 블레이크 라이블리를 매장시키기로 합의합니다. 소셜미디어 캠페인과 미디어를 여러 방면으로 활용해서 라이블리의 평판을 무너뜨릴 계획으로 위기관리 전문가 멜리사 네이슨을 고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한 용어인데 주로 유명인의 이슈 언론 대응, SNS 여론관리, 이미지 개선을 하는 역할을 하죠. 특히 멜리사는 조니 뎁, 앰버 허드 사건도 맡았던 인물로 온갖 구설수로 이슈를 만들어낸 사람이죠.
이렇게 PR팀에서 블레이크의 비난 여론 캠페인을 시작했고 뉴스, 인터뷰 등을 의도적으로 조작합니다. 이게 또 가능한 게 멜리사 네이선의 동생이 뉴욕포스트의 기자인 사라 네이선이고 자매가 뉴스 조작에 가담했더라고요. 그리고 멜리사는 진짜처럼 보이는 콘텐츠를 만드는 전문가로 유명한 제드 윌러스까지 고용합니다. 특히나 제드 윌러스는 디지털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내부팀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밖에서는 발도니가 각종 인터뷰와 쇼에 나가서 그의 역할을 해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어요. 여성을 신체적 또는 감정적으로 해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우리 남자들이 나서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동맹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여성을 존중하는 남성, 젠더 기반 폭력에 맞서 싸우며 성평등을 촉진하는 남성으로 인정받았죠. 이들의 작전은 꽤 효과적이었어요. 영화 개봉 며칠 만에 라이블리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와 논평들이 쏟아졌고 일하기 힘든 배우,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졌죠. 실제로 블레이크에 대한 반감으로 블레이크의 브랜드 매출은 78%나 감소하면서 일부 제품들이 클리어런스, 세일배드로 옮겨지기까지 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과정들이 숨어 있었는데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 저 같아도 고소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블레이크가 고소를 하면서 법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매우 명확해요. 먼저 정신적 피해 보상. 미국의 정신적 피해 보상은 한국과 차원이 다르다고 해요. 아예 법조항이 따로 있는데 매우 큰 액수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요청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웨이페어러 스튜디오 관계자들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보복행위, 그 책임을 지도록 법적인 제재를 요구했다고 해요. 한마디로 일종의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요구한 거죠. 마지막으로 PR팀이 퍼뜨린 허위 사실로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에 대해 명예회복, 피해 복구를 위한 보상을 요청합니다. 이건 진짜 꼭 필요해 보이기는 하는 게 고소 사실이 드러나면서 블레이크 인스타에 응원하는 댓글도 새로 올라오기도 했지만 여전히 비난하는 댓글도 많아서 지금은 댓글 기능을 아예 막아뒀더라고요. 블레이크가 당했다는 성희롱과 고소 내용들을 보니까 저도 예전에 직장에서 겪었던 일이 떠오르네요. 노래방에서 껴안으면서 춤추자고 하시던 김 이사님, 잘 지내시죠? 지금 같았으면 당장 신고각인데 그때는 참 어리고 순진했네요. 과거의 짠한 저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그래도 블레이크는 저와 다르게 힘이 있으니까 참지 않았네요. 발도니도 고소를 당하고 속사정이 드러나면서 타격을 받았어요. 에이전시 WME와 계약 종료가 되고 Voices of Solidarity 어워드를 수상할 예정이었지만 스폰서인 사회봉사단체 Vital Voices에 의해 수상이 취소됐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 배우들과 우리가 끝이야 작가까지 블레이크를 지지하고 나섭니다. 원작자 콜린 후버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블레이크에게 따뜻한 칭찬을 남기기도 했어요. 앰버 워드는 아예 인터뷰까지 하죠. 거짓말은 진실이 신발을 신기도 전에 세상의 절반을 여행한다. 저스틴 발도니도 생각보다 세게 나오더라고요. 뉴욕타임즈를 상대로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명예훼손을 제기했어요. 다만 아직 법정 공방의 초반이라 법원으로부터 별다른 결정이 나온 것은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미국은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이 중간에 딱 중심을 잡고 처리해주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절차들과 비교해봤을 때 손해배상 중재 같은 것도 훨씬 쉽게 하도록 마련되어 있다고 하네요. 기다려보면 나름대로 공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게 진실일지는 아직 확실히 알기 어렵지만 블레이크의 예전 인터뷰 영상을 보면 확실히 무례하게 느껴지는 게 있긴 해요. 하지만 모든 면에서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이 사건만 보자면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으로는 블레이크가 피해자인 것 같긴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블레이크가 잘못했다? 구독. 발도니가 잘못했다? 좋아요. 이번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둘 다 부탁드립니다. 그럼 법정 진실 공방 좀 더 지켜보고 다음 영상으로 최종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알찬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